기도하고 구역장 교육 1교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을 개봉중앙교회 가족으로 세우시고 또 특별히 저희들을 구역장 세우셔서 좋은 양떼들을 함께 거느리며 함께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더 좋은 구역장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18번에 걸쳐서 강의가 진행될 겁니다. 축복하시고 잘 공부하여 더 좋은 구역장, 더 좋은 신앙인들로서 우뚝 세워지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고 여건을 주시고 또 우리의 준비된 마음을 주셔서 잘 따라와서 좋은 열매와 좋은 결과가 있게 하옵소서.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리오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구역장 교육을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은 올 연초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다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못해서 더 연기해 오다가 이제 더 이상 연기할 수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우선 영상으로 우리가 녹화를 해서 이제 보내드리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하면서 오늘 첫 시간을 갖습니다. 우선 영상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18번의 영상을 만들어서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걸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교재를 미리 나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교재가 뭔가 하면은 여러분 다 받으셨겠지만 우선 구역장 바로 세우기, 구역장 바로 세우기 이 교재가 있고 그리고 생명을 돌보는 선한 일꾼들 이런 교재가 있고 이것이 기초편이 있고 그 다음에 고급편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8번의 강의를 해나가면서 3권의 책을 우리 공부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구역장 바로 세우기 이 책은 그 합동측 교단의 그 신현수 목사란 분이 쓴 책이에요. 이제 요 책인데 저도 이제 이 책을 쭉 한번 이렇게 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선택을 했고 그리고 생명을 돌보는 선한 일꾼들 기초편, 고급편 이 책은 우리 총회 교단에서 발행된 구역장 교육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 3권의 책을 가지고 18번에 걸쳐서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수요일 날 10시에 교재를 보내드릴 텐데 그 영상을 보내드릴 텐데 그 영상만 딸랑 보시고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선 그 구역장들에게 이미 그 18번에 걸친 강의 일정이 미리 그 문자로 발송해 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 날은 어딜 공부한다, 둘째 날은 어딜 공부한다 이렇게 다 이미 나갔는데 그 순서에 따라서 이제 나갈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첫째 시간이 되면 오늘이 첫째 시간이지만은 첫째 시간이 우선 구역장 바로 세우기 1과를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상을 먼저 보지 마시고 일단 영상을 보시기 전에 우선 책을 먼저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역장
바로 세우기 1과를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으시고 그리고 나서 영상을 보세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재를 먼저 읽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상을 본다. 그 영상을 볼 때는 영상과 교재를 같이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 나가셔야 좀 더 이해하기가 좋고 또 저도 강의하기가 편안하고 이제 그렇게 나가서 유익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구역장 바로 세우기 1과를 공부를 할 거예요. 그 1과의 제목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구역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역장 바로 세우기 이 교재의 특징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항상 그렇게 세 단어로 나눠 있어요. 첫 번째는 좋은 씨앗, 그 다음에 좋은 나무, 그리고 좋은 열매 이렇게 돼 있어요. 교재에 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씨앗, 나무, 열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좋은 씨앗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일단 그 과목에 대한 어떤 예화가 등장합니다. 그 예화를 등장시키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무엇을 느끼시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고, 두 번째 이제 좋은 나무에 넘어가면 그 과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 성경 구절들을 이제 쭉 나와 있고, 사실 이제 이 본론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좋은 씨앗은 서론이고, 좋은 나무는 본론이고, 좋은 열매는 이제 결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좋은 씨앗에서는 예화가 제시된다. 또 나무에서는 성경 말씀이 제시된다. 그리고 마지막 좋은 열매에 가서는 이제 결론이고,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면서 이제 내가 구역장으로서 어떻게 활동할 거냐라는 어떤 실천 사항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씨앗은 예화, 좋은 나무는 본론, 성경 구절, 그리고 좋은 열매는 실천 사항 내지는 결론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그 교재를 보시면 우선 그 10페이지를 봅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우선 구역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 이렇게 돼 있고, 우선 제목부터 보겠어요. 그래서 빨간 글씨로 중간에 좋은 씨앗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씨앗과 나무와 열매. 씨앗에서는 예화가 제시됩니다. 그리고 이제 11페이지로 넘어오면 좋은 나무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이제는 본론이죠.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로서의 구역을 공부하면서 구역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떤 말씀을 제시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쭉 넘어오시면 33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좋은 열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결론이고 실천 사항이죠. 그러면서 예화도 공부했죠. 본론과 말씀을 공부했죠.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구역장으로서 실천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 실천편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10페이지로 넘어오십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 제목에 구역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 이렇게 돼 있고, 구역은 교회라는 몸의 신경이요 혈관이요 세포다. 말씀 읽기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맡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좋은 씨앗 예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예화를 읽어보면 희한한 우리 구역,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구역을 보고 의아해한다. 한여름에 에어컨도 없이 선풍기를 틀어놓고 구역원들이 모여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말씀을 나누며 예배드리는 모습이 그렇단다. 또 주중에 구역원들이 함께 기도의 삼겹줄이 되어 전도 대상자와 각종 기도 제목을 놓고 목이 쉬도록 기도하는 모습도 그렇단다. 또 30여 개의 미자립 교회 보낼 1,500개 넘는 선물 꾸러미를 만드느라 여름과 겨울에 한 달씩 힘을 다해 헌신하는 모습도 그렇단다. 이뿐 아니라 마지못해 끌려놓은 구역 모임에서
완전히 변화되어 새로운 사람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간증이 넘친다. 변화된 구역원들이 힘을 모아 부신 가족과 이웃을 교회와 구역으로 초청하는데 남다른 열정을 보이는 것도 놀라운 일이다. 연초에 선호 가정으로 시작했다가 연말에는 30명이 넘는 구역을 다시 몇 구로 나누어야 하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이다. 이거는 이제 어느 교회성가 아주 부흥되고 건전하게 성장해 가는 어떤 구역의 모습을 하나 예화로 이렇게 던져 놓은 거죠. 그러면서 1번에 위에 글을 읽고 느낀 점과 생각을 나눠보자. 현재 구역 모임을 통해 어떤 유익을 얻고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변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자 본론으로 넘어와서 좋은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제목만 놓고 보면 그 1번에 구역에는 세 가지 교회 유형이 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우리 한국 교회만 해도 5만 개 이상의 교회가 있어요. 또 그 교회마다 다 구역들이 조직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 구역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관점으로. 그래서 그 제목만 놓고 보면 1번에 전통적인 구역으로 부흥을 꿈꾸는 교회가 있다. 이거는 우리 한국교회 5만 개의 교회 가운데서 아마 대부분의 교회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이렇게 존재하고 구역은 구역대로 존재하고 우리 교회 같으면은 교회는 교회대로 존재하고 55개의 구역은 55개의 구역대로 존재하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떤 교회와 구역 간의 어떤 관계성이 많이 상실된 채로 그냥 교회는 교회대로 굴러가고 구역은 구역대로 굴러가는 그런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국 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전통적인 구역 부흥을 꿈꾸는 교회가 여기 있고 두 번째가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는 교회. 이거는 이제 첫 번째 교회가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다라고 보는 거지만 두 번째 교회는 좀 사실은 상황이 심각한 교회죠. 분명히 구역이 문제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파악하지 못한 채 그냥 이제 굴러가는 그런 교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세 번째가 구역을 작은 교회로 인식하는 교회 같다. 이것이 이제 가장 바람직한 모습의 교회요, 가장 바람직한 구역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교회는 그냥 교회는 교회. 근데 또 구역은 구역. 이게 서로 관심 없이 따로 겉도는 이제 그런 교회가 있고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문제점도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세 번째는 가장 바람직한 교회로서 교회가 구역을 놓고 보면서 그 모든 구역을 하나의 작은 교회로 인식하고 작은 교회로 인정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가장 바람직한 교회죠. 그러면 이렇게 구역을 작은 교회로 이렇게 본다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회가 이렇게 구역을 이렇게 운영해 나가면서 구역장을 그 구역의 어떤 하나의 영적 리더로 어떤 작은 어떤 목자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구역에 많은 어떤 자립권, 자율권, 그리고 어떤 그 자치권을 많이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구역에서 어떤 그 헌금이 이렇게 모아졌을 때 그 헌금을 뭐 교회로 상납하지 않고 그 구역에서 구역 운영비로 활동한다든지 아주 그 자율권을 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구역 자체적으로 또 전도도 하고 구역 자체적으로 양육도 하고 구역 자체적으로 어떤 교제도 하고 구역 자체적으로 어떤 사회 봉사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 구역이 하나의 작은 교회로서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많은 자치권을 줘야 되죠. 그 대신 그러면서 구역장이 아주 그 교회에서 부여받은 그 자치권을 가지고 구역을 능동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세 번째 교회의 모습이고 이런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구역의 모습이고 그렇게 교회가 성장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예를 본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이게 1번, 2번, 3번 가운데서 우선은 1번에 해당되는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뭐 점차 이제 3번에서 말하는 그 자치권이 이양되는 그런 교회로 자꾸 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저도 이걸 공부해 나가면서 이제 공부를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13페이지에 구역의 정의 이게 돼 있으면서 구역이 뭐냐 그런 얘기죠. 구역이 뭐냐. 그래서 13페이지 1번에 구역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돼 있으면서 거기 좀 줄을 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역을 줄을 치세요. 구역을 정의한다면 대중이 아니라 3명 내지 12명 정도의 소그룹의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으로 교제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이는 모임이라 할 수 있다. 계속 줄을 치시고 그러면서 구역의 모습을 성경적으로 해석해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손을 팔아 각자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묘사된 초대교회와 같은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하는 소그룹이다. 여기까지 줄을 쭉 치세요. 이것이 이제 구역에 대한 정의예요. 구역에 대한 정의.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15페이지로 넘어오시면 구역에 대한 이해 그러면서 그 말씀을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는 시편 말씀을 제공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교회는 교회대로 또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교회인 구역은 구역대로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시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위에서 한 서너 번째에 보면 고도 줄을 좀 쳐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도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어떤 것을 희생시킬지라도 바꾸지 않을 특별한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신다. 여기까지 줄을 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면 교회 또 작은 교회인 구역을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시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구역에 대한 또 정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역은 교회다. 작은 교회죠. 구역은 목회다. 그리고 구역장이 하는 그 구역장의 역할도 목회다 그 말이에요. 목사만 목회가 아니라 구역장이 하는 그것도 목회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구역은 현장이다. 이건 좀 여러분 이해하기가 어렵죠. 구역이 현장이라는 말이 뭘까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전쟁터에서도 그 전쟁을 지휘하는 어떤 사령부가 있어요. 그 사령부는 이제 어떤 중요한 곳에 있고 그리고 대부분 후방에 있습니다. 사령부는. 그리고 최전방 부대가 있어요. 일선에 일선. 최전방 부대 그런 부대가 있어요. 여기서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최전방 부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당회는 후방 부대고 사령부다라고 하면은 구역은 전쟁터의 최일선에 있는 최전방 부대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현장이라는 말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역은 연결이다. 55개국에 다 연결돼 있잖아요. 교회와 연결돼 있잖아요. 연결이다. 그리고 이제 16페이지 넘어오시면 그럼 구역에서는 뭐가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구역인데 그 구역 안에 뭐가 있어야 구역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목부터 쭉 보시면 우선은 효과적인 성경 공부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 합심 기도가 필요하다. 세 번째 전도가 필요하다. 네 번째 활동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 양육이 필요하다. 넘어오셔서 18페이지에 여섯 번째 교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구역에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이 필요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구역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합심기도 또 전도, 활동, 양육 그리고 교제.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네 번째 교회 활동에 열심히 있어야 한다는 이 말이 좀 여러분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 말이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교회 활동에 열심히 있어야 된다 그 말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자, 일단 교회는 사령부라 그랬습니다. 당회 사령부예요. 후방이 따르습니다. 구역은 전쟁 때 최일선에 있는 그런 현장 부대예요. 그럼 우리도 이제 55개 구역이 활동합니다. 구역제 활동을 하는데, 그러면 구역은 작은 교회로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후방 부대에 있는 사령부에서 하는 일에도 참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가 되는가 하면은, 구역은 열심히 모여요. 예배도 드리고 뭐 교제도 하고 뭐 전도도 하고 열심히 해요. 소그룹별로. 단위적으로는 열심히 하는데, 교회에서 하는 일에, 그 일에도 참여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일에도. 그래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그 교회 성장을 연구하는 그 학자들에 의하면, 이제 교회는 이제 두 그룹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는 대그룹, 그 다음에 소그룹.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그룹은 우선 우리 개봉중앙교회 공동체가 대그룹이죠. 뭐 주일날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이게 대그룹이에요. 또 교회에서 뭐 1년 이게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뭐 봄에는 뭐 여전도 예배를 야외에 나가고 뭐 경로잔치하고, 뭐 올해는 그런 걸 다 못했지만 뭐 그런 걸 해요. 또 총도원 전도주일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그런 걸 합니다. 그러니까 구역에서는 나름대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다 좋지만, 후방부대인 사령부에서, 교회 대그룹에서 하는 그런 활동에도 참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좀 안 된 얘기지만 우리 교회도 그런 생각이 있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학교에 들어가서 교회학교에서는 열심히 일해요. 구역에 들어가서 구역에서는 열심히 일합니다. 뭐 모여서 뭐 활동하고 열심히 모이는데, 교회 당회에서 하는, 교회 전체에서 하는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에는 별 관심 없는 분들이 있어요. 구역에서는 열심히 모이고 뭐 교회학교에서 열심히 모이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뭐 예를 들어 총도원 전도주일 한다, 관심 없어요. 참여도 안 해요.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 관심 없어, 참여 안 해요. 전교인이 모여서 뭐 이렇게 뭐 심야 기도한다, 별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열심히 쓴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소그룹으로 운영되고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이 좋지만, 교회 전체적인 행사에도 열심히 참석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로 넘어오시면, 구역 모임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 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목만 쭉 보면, 우선 19페이지에 구역 모임은 위협적이지 않다. 이거 좀 어렵습니다. 이거 좀 이따 설명할게요. 위협적이지 않다. 그리고 구역 모임은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 격식을 차리지 않는다. 친근감을 갖는다. 그 다음에 넘어와서 상호 대화와 참여를 통해 사람들의 의문점에 대한 답을 찾는다. 그리고 여섯 번째, 구역은 융통성이 있다. 다른 거 다 이해가 되는데, 이거 첫 번째 위협적이지 않다는 말이 뭘까요? 그래, 구역 모임은 예를 들면 뭐 가정에서 모인다든지, 뭐 심지어 카페에서도 모일 수 있어요. 뭐 야외에 가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 어디 뭐 이쪽 저쪽 뭐 이렇게 뭐 어린이집이나 어디 이렇게 모여서 할 수 있습니다. 위협적이지 않다고 하는 말은, 구역 모임은 그 어떤 시설이나 환경이나 그런 거 얽매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뭐 카페에서 모였다, 위협적이지 않잖아요. 어느 가정에서 모였다, 어느 가정 거실에서 이렇게 둥그렇게 모여 앉았다, 위협적이지 않잖아요. 교회라는 건물은 사실은 좀 이렇게 격식이 있고, 뭐 이렇게 강대상 있고, 뭐 찬양대가 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격식이 있으면서 어떤 위험. 그러나 뭐 가정에서 모인다, 카페에서 모인다라고 하는 거는 위험이 없잖아요. 편안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 뭐 격식 다 필요하지 않다, 친근감 있다, 뭐 다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 융통성도 있다. 융통성 있잖아요. 우리 대그룹 같으면 11시 예배 목숨같이 지켜야 되고, 뭐 11시에 드리다가 뭐 편에 따라서 10시에도 드리고 뭐 12시에 드리고, 우리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딱 11시에 딱 예배 드리잖아요. 수요일 7시 심야기도, 금요일 9시 딱딱 드립니다. 그러나 구역에서는 뭐 그렇게 어느
시간을 정할 필요 없다. 그냥 편의에 따라서 뭐 시간도 바꿀 수 있고 요일도 바꿀 수 있고 다 그렇게 융통수 있다라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20페이지에 6번 구역 활성화의 문제점. 이제는 구역이 잘 움직여 나가는 건 좋은데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보면 그러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세포는 무엇일까?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구역 조직이다. 일정한 지역에 3개 내지 10개의 가정이 한 단위가 되어 한 구역이라는 세포를 구성한다. 이 구역이라는 세포는 자체 활동을 통해서 살아 움직이고 또 성장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점이 뭐냐? 현대 교회의 구역이 존재하고 구역이 운영되는 것은 사실인데 거기 어떤 애로점이 있느냐 그 말, 어떤 애로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교재를 보면서 아마 이 신현수 목사가 이 책을 썼는데 합동춘 목사예요. 책을 참 잘 썼습니다. 그 구역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잘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21페이지를 보면 우선은 제목만 쭉 보면 조직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1번에 구역 조직에 문제점이 있다. 제목만 봅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넘으면 구역장에게 문제점이 있다. 네? 그 다음에 25페이지 넘으면 구역 활동에 문제점이 있다. 문제점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보면 21페이지 다시 넘어오면 그럼 구역 조직의 문제점이 뭘까 이렇게 놓고 보면 그 작은 1번에 시대 흐름에 대응하지 못하는 지역 중심 구역이다. 이 지역 중심 구역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구역이 조직된 것은 꽤 오래됐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시작되면서 구역 조직은 꽤 오래됐는데 대부분 이제 우리는 지금 산업화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은 우리가 불과 한 3, 40년 전만 해도 다 농경사회에서 살았어요. 적어도 한 70년대까지는 농경사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그 이전에 교회마다 구역이 조직되어 있었는데 그 구역을 처음에 조직할 때 어떻게 조직되는가 하면은 지역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지역 중심으로. 그러니까 가까이 모여 있는 거기. 예를 들면 우리 개봉중학교 같으면은 뭐 개봉동에 어디, 뭐 광명 이동에 어디, 지역 중심으로. 농경사회 시절이니까 그래 조직돼 있고 그때는 뭐 그렇게 조직할 수밖에 없는 그 특별한 상황이 있었겠죠. 지금도 그렇게 됐지만 그러나 지금은 지금 농경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 중심으로 모이는 그 구역 조직이 이제는 맞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 농경 사회가 아니니까. 그 두 번째는 남성의 배제된 구역 모임. 자, 이게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55개 구이다 이렇게 있고 뭐 구역 예배를 이제 드리시고 다 그러지만 대부분 이제 남성은 거의 없어요. 남성은 차이들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좀 규모 있는 교회에서는 남성 구역이 따로 조직되어 있다 그렇지만은 남성의 배제된 구역 이게 문제점이다 하는 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맞벌이 부부 많잖아요. 그리고 여성 취업자. 그러니까 또 지금은 여자분들도 다 이제 직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이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그런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넘어와서 네 번째 목회자나 구역장의 신방 목회에 한계가 있다. 신방 목회. 네, 우리가 농경 사회 시절에서는 그냥 한 70년대까지 이렇게 농경 사회를 보는 거잖아요. 그때까지는 뭐 그때는 집에 가면 언제나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집에 가도 사람이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직장 나가고 맞벌이하고 또 서로 뭐 이렇게 소통이 많은 시대니까는 신방이 잘 안 돼요. 그리고 개인주의화된 사회 때문에 개인주의,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서로 간에 또 왕래하고 소통하는 것을 점점 꺼려해요. 뭐 다 그렇잖아요.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아파트 안에서도 같은 동, 같은 라인에 살고 있으면서 같은 옆집에 있으면서 거의 소통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다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다양한 계층과 가정 환경. 다양한 계층.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어느 가정 3대가 살고 어느 가정 독거 세대고 어느 가정 뭐 이혼 가정이고 뭐 이게 다
가정 환경이 정말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걸 다 묶어서 구역으로 만들어 가기에는 참 문제점이 많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얘기를 좀 쭉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23페이지 넘어오시면 구역장 자체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구역장 자체에서 이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이제 구역장 스스로가 어떤 자질과 성품이 부족하다, 그런 걸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훈련이 부족하다. 두 가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어떤 자질적인 문제, 성품적인 문제. 두 번째는 훈련의 부족. 훈련이 부족하면 훈련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성품과 자질이 부족하다고 하는 거는 참, 이거는 참 우리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저도 이제 목회를 해나가면서 목회가 뭐 설교 잘하고 뭐 이렇게 신방 잘하고 뭐 다 그런 것도 좋지만 목회자가 성품도 좋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품도 좋아야 돼요. 구역장 성품 좋아야 돼요. 그런 것도 필요하고 동시에 훈련도 필요하고, 그런 문제점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5페이지 넘으면 지도자 인식 문제. 이제 이거는 이제 담임 목사에게 해당되는 얘기죠. 담임 목사가 구역에 대한 어떤 소중함을 모른다, 구역장의 중요성을 모른다, 그러면서 구역을 방치하고 구역장 교육을 소홀히 하는 그 인식의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뭐 저한테도 똑같이 해당되는 그런 문제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구역 활동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으면서, 이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문제가. 그럼 구역 활동의 문제점은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선 그 제목만 쭉 놓고 보면 지나친 친교, 두 번째 전도 기능의 상실, 그 다음에 구역 예배 방식의 구태의연함, 넘어와서 구역 내에서 영적 체험의 빈약과 형식주의, 그 다음에 소외감의 증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페이지 다시 넘어오시면 구역 활동 안에 어떤 문제점이 존재하는데, 지나친 친교. 야, 이거 참 이 친교라는 것이 필요하지만 과잉 친교가 이게 문제예요. 과잉 친교가.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점이 등장하는가 하면 이제 끼리끼리 보이는 거죠. 과잉 친교. 누구를 중심해서 끼리끼리 모이고, 또 누구를 중심해서 끼리끼리 모이고, 그러면서 이쪽 그룹과 이쪽 그룹이 이 자체도 친교가 돼야 되는데 이게 막 단절돼서 서로 경쟁 상대가 되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막 적대시하고 막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네들끼리는 친목이 있지만 이 서로가 이게 과잉 친교가 이게 문제점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대략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27페이지 넘어오시면, 그러면 구역 활성화와 교회 성장 방안이 뭐냐? 그러면서 여기서는 우리 한국 교회가 한 13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1884년에 우리 개신교 복음이 전파됐으니까 지금 벌써 2020년이니까 136년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이렇게 136년의 기독교 역사, 개신교 역사를 이렇게 놓고 보면서 그 성장된 교회들 있잖아요. 구역을 통해서 성장된 교회. 그 구역을 통해서 성장된 교회의 예를 세 가지를 들면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한번 본받자, 배워보자, 그런 얘기고, 그러면서 그 세 가지 모델이 뭔가 하면은, 우선은 기독교 역사 초창기의 초대교회. 아까 우리 사도행전을 봤듯이 막 모여서 침묵하고 모이는 수가 날마다 더하고 또 칭송을 받아가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믿는 자의 수가 더 더해갔다. 그러면 그렇게 초대교회가 막 성장해 나가는 그런 하나의 첫 번째 모델. 두 번째는 감리교회에서는 속회라 그래요. 우리 장로교 교단에서 구역 그러지만은 감리교에서는 속회, 그러면서 속회를 통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예가 있다, 그런 얘기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또 구역 조직과 활동이 잘 돼 있죠. 그런 세 가지 모델을 들면서 그런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볼 걸 배워보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러면
27페이지 그 동그라미 1번을 보면 그럼 그 세 가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느냐? 성도의 교제와 섬김의 기능을 하였다. 교제와 섬김. 그리고 아까 초대교회를 보면서도 서로 자기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랬잖아요. 뭐 네 거 내 거 이렇게 구별하지 않고. 그리고 감리교회에 속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의 그 구역 조직과 활동, 그들의 특징이 섬김과 교제였다. 여러분들 섬김이라는 것이 뭘까요? 섬김은 이렇다고 볼 수 있어요. 양보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베풀고, 그리고 이해하고 협력하고 기다려주고, 이게 섬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섬김의 내용들이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단들이 갖고 있었던 내용들이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28페이지 넘으면 사회적 관리와 정착에 기여했다. 구성원들의 신앙 성숙에 기여했다.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를 많이 발굴했다. 그렇게 구역이 활동하면서 구역 안에서가 되었든 아니면 어떤 교역자가 되었든 평신도 리더들을 많이 발굴했다는 거죠. 그리고 평신도 리더를 발굴해서 새로운 구역장으로 세워가고, 또 어떤 그 재직회면 재직회, 교회학교는 교회에서 그런 평신도 리더들을 계속 이렇게 세워 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전도 중심의 교회가 되고, 성도의 관리가 있었고, 영적인 은혜의 통로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쭉 하시면서 또 넘어오시면 30페이지 넘어오면 목회자 신방과 목회 한계를 돕는 제도였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사가, 담임 목사가 그 최후방에서 사령부 역할을 하면서 구역은 최전방이라 했잖아요. 그 목사가 목회하고 신방하는 데에 많이 어떤 그런 그 한계가 있지만은 그 한계를 극복하면서 그 목회를 돕는 그런 역할을 구역장들과 구역에서 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구역 조직의 갱신이 돼. 구역 조직 갱신. 그러면서 31페이지 넘으면 그럼 구역 조직을 어떻게 갱신해 볼 거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31페이지 위를 보면 그 네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네 가지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또 밑에 세 가지를 점으로 돼 있잖아요.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중요하기 때문에 읽어볼게요. 구역장을 먼저 세우고 성도가 구역을 선택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구역장의 구역을 직접 개척하는 방법이 있다. 특정 목적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 은사에 따라서, 취미나 직장을 따라서 구역을 나누는 방법이 있고, 복합적인 방법으로는 지역별, 나이별, 은사별로 나누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밑에서는 주부 여성 구역, 직장 여성 구역, 남성 구역 모임,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농경사에서는 전통적으로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묶어졌지만 이제는 다양하게 구역을 이런 방법으로 조직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사실 이거는 이제 담임 목사나 뭐 교육자나 당회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죠. 이렇게 구역을 새롭게 조직하고 편성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예를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8번에 구역 모임의 원칙, 31페이지를 지금 보는 겁니다. 31페이지 8번 보면 구역 모임의 원칙 하면서 한 서너 줄 내려오면 가급적 온 구역원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바람직하다. 그 줄을 치세요. 가급적 온 구역원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돼 있고 32페이지 넘어오면 거기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 란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역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네요. 첫째는 돈 거래 안 된다. 이거 하지 마세요. 다단계, 이자놀이, 개, 보증 서달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 세상적인 호칭을 쓰지 말자. 이게 아까 우리가 과잉 친교 얘기했잖아요. 이제 과잉 친교 되면서
뭐 사실 뭐 우리 교회 안에 뭐 한 몇 년 된 분들은 뭐 해당이 없지만 우리 예를 들어 우리 개봉중학교가 지금 뭐 역사가 50년 되는데 어려서부터 우리 교학교에서부터 쭉 커온 그런 세대들이 있어요. 그때 이제 뭐 서로 언니, 동생, 오빠 그러면서 지냈다는 거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우리 교도 그래요. 우리 교도 아직도 뭐 언니, 동생, 오빠 그러고 부르고 있어요. 뭐 어렸을 때는 그렇게 부르고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친밀하는 거 그렇게 부를 수 있겠지만 그런 세상적인 호칭은 교회에서 쓰지 말자는 거예요. 응? 교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장로님이 계신다.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형 불렀어요. 지금은 장로님이에요. 근데 지금도 형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로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있어요. 어렸을 때 잘 지내서 뭐 언니 동생 하면서 지냈는데 지금도 뭐 언니 오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님 그런 교회적인 호칭을 쓰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5번에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험담을 하지 말자. 남 흉보는 거, 교회 흉보는 거, 어느 구역장 흉보는 거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6번째 건전하지 못한 집회에 참석하지 말자. 뭐 어느 뭐 어디서 무슨 성경 공부한다. 뭐 어디 한번 가보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7번 성경에서 금하거나 신앙생활에 합당하지 않은 직업이나 일을 하지 말자. 신앙인으로서 합당치 않은 직업은 갖지 말자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조폭에서 일을 한다, 뭐 매춘 사업을 한다, 마약 사업을 한다, 도박 사업을 한다. 이건 안 되잖아요.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직업이 아니에요.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그다음에 33페이지 넘어와서 좋은 열매는 실천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번에 오늘 은혜와 도전이 되는 말씀이 무엇이냐, 구체적인 실천사항은 무엇일까? 이건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쓰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2번과 3번에서 나에게 구역의 몸이 현실적으로 뭐다, 나에게 구역의 몸이 이상적으로 뭐다,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합심 기도로 마무리하자. 이렇게 되면서 일과를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첫째 시간 이렇게 마치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역장 교육 그 프로그램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갔어요. 그걸 보시면서 영상도 수요일 10시에 보내드리겠지만 영상부터 보지 말자 했습니다. 먼저 그 주간에 해당되는 교재를 먼저 읽고 그리고 영상과 더불어서 교재를 같이 보는 그렇게 공부를 해나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좋은 구역장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